네. 악귀가 씌었다며 이 친딸을 살해한 엄마 그리고 여동생 살해를 도운 오빠가 나란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편에 공포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 하나하나 의문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정말 현실이 영화보다도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정말 저는 이거 공포영화 보는 느낌으로 뉴스를 접했는데 이 세 모녀가 모여 있는데 이게 한 3년 정도 키우던 애완견이 갑자기 너무 심하게 짖으니까 이 애완견이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발상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애완견을 죽입니다, 세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애완견을 죽이고 나니까 어머니 있고 오빠 있고 딸이 있었는데 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어머니와 오빠 얘기는 뭐냐면 애완견을 죽이고 나니까 갑자기 딸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죠. 그들의 주장일 뿐이죠. 엄마랑 그래서 이 오빠의 이 딸이 엄마 목을 조르려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서 이게 모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애완견에 붙었던 귀신이 딸한테 옮겨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흉기를 가지고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딸을 죽인 겁니다. 너무나 황당한 정말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인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딸의 목 부분이나 이런 데를 굉장히 심하게 흉기로 훼손을 찔렀고 아들도 역시 이제 둔기를 가지고 그 행동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기자, 지금 딸을 살해한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살해한 후에 더 끔찍한 일을 또 했다면서요? 그렇죠. 시신을 훼손한 상황인 건데요. 이 이유도 웃긴 게 악귀가 옮겨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오빠가 딸이자 자기 동생을 시신을 분리시킬 정도로 그렇게 훼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영화 같은 얘기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악귀가 다시 자기네한테 옮겨올까 봐 내가 자기 자식이자 자기 동생을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한. 이 엄마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엄마 자체가 좀 김 씨의 조모가 과거에 무속인이었어요. 원래. 이 엄마의 친할머니가 할머니가 무속인이었는데 이 김 씨 역시 한때 결혼하기 전에 신병을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내림을 받았으니까 무속인이 돼야 된다 했는데 이게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린 건데 그래서 경찰도 지금 이 부분에 좀 주점을 두고 조사를 중인데 이 과연 신병에 의해서 이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잔인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일단 그 부분 좀 조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신병이든 아니든 어쨌든 뭐 범죄는 범죄지요. 이 담당 수사관들도 이렇게 황당하고 엽기적인 사건은 처음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경찰 얘기 직접 들어봅니다. 아니요. 늘어져가지고 뭐 정신이 혼미한 상태죠. 어쩐지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하루 이틀 더 나왔다가 조사 받으려고 합니다. 오빠는 뭐 진술을 좀 하는데 나중에 조사 더 해봐야 되고 후회를 그 자체도 아버지 자체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상을 당해가지고 아버지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요양원에 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그저께 상치료로 가가지고 지금 정신이 있으니까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울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한테 건거 당시에는 자수한다고 왔었잖아요. 제정신이 있을 때는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본정신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어머니는 딸을 막상 살해해놓고서는 뭐 울면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후회를 하고 지금 거의 기진맥진 상태라서 경찰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후회를 할 거면 왜 생태 같은 딸을 그렇게 죽였는지 들어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수상한 가족인데요. 승 의원님. 근데 지금 경찰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로파일링을 하는데 이 아버지도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행적이 좀 나옵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웠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이제 아버지의 그 진술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침에 시끄러워서 방에 가보니 가족들이 애완견을 죽이려고 하길래 무엇 하는 짓이냐? 라고 다그쳤는데 딸이 내게 무서운 눈빛으로 화를 내서 그냥 출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사실 신병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병이라는 또 하나의 가설적인 어떤 병을 가지고 저희들 논의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그 어머니와 딸이 그 개를 바라보는 눈빛은 평소의 눈빛과는 좀 달랐는 것입니다. 달랐고 이제 더더욱 이제 당황스러운 것은 오빠가 이제 자기 딸을 그 동생이죠.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다. 예. 이 악귀가들은 딸을 그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고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지인이 갑니다. 예. 지인이 가서 그 딸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경찰에게 전화해서 아들이 자수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가고 있다라고 예. 멘트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전부터 이러한 사건, 이러한 어떤 형태를 알았다면 아버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막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희들이 마음 아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수상하고 또 이 잔인한 이 가족, 이웃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짖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애쓰는 거죠. 안아달라고 근데 안아주면 딱 그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게 좀 심했지.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마주치면 아줌마가 걔가 많이 짖죠. 막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고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냥 매일 보면 이어폰 끼고 있고 뭐 그냥 그러고 뭐 이렇게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 딸은 특히나. 이상했어요. 정신 이상자가 우리 막 그렇지. 딸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저녁 때 보니까는 아들은 누웠고 딸은 안 보이고 엄마는 여기 앉아서 계속 그러고 뭘 하는지 계속 이렇게 해갖고 쓰레기 봉지 다 담고 그러는 아니 그래 할증에 담았으면 나머지 싹이 하나도 없어야 될 건데 부대로 했네. 네, 이웃들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박 기자, 네. 이 집은 개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이 딸에 대해서도 뭐 정신 이상자란 말까지 나오네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일단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현재까지는 가족 예. 중에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은 없다. 아. 근데 앓은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병원을 일단 안 갔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 가족들이 뭔가 다들 이상한 게 이러한 심각한 상황까지 갔는데 병원을 안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신질환자가 없다는 거고 네.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 가족 중에서 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은 없었다.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정신이 멀쩡한 이상 이렇게 잔인한 범행을 저지를 그렇죠. 것이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박 기자 또 하나의 의문점이요. 범행 전에 이 가족들이 무려 5일 동안 네.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점이에요. 예, 부모는 범행을 하기 전부터 5일 동안 안 먹었다는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거를 뭐 치료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까지 굶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결국은 사람이 5일 동안 3명이서 가족이 굶고서 뭐 환청의 환각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주변상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아니 거예요. 5일을 밥을 안 먹으면 정말 눈에 베이는 것도 없고 멀쩡한 사람도 정신 이상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도 경찰이 수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두 엄마나 아들 같은 경우가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아하. 정황 증거조차 찾을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서야 좀 본격적인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 엄마가 신병을 앓았고 또 특정 종교와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 집안을 수색을 해보니까 예. 어떤 종교 관련된 뭐 서적이나 영상물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래도 다른 어떤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른바 뭐 4대 종교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4대 종교면 뭐 불교, 기독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예, 그런 정도인데 예. 거기 중에 한 군데랑 또 특별히 연관된 건 또 아니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죠. 정상적인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종교가 빌미가 돼서 이런 행동을 저지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게 이번 사건 외에도 주말 동안에 유난히 잔혹한 가족 살해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먼저 인천에서는 게임 중독에 빠진 14살 중학생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PC방 갈 돈을 그것도 단돈 2,000원을 안 준다고 때려서 숨지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전에서는 밥 먹으라는 잔소리에 격분을 해서 엄마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9살 청소년이 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전북 고창에서는요. 85살 고모가 밥을 안 차려준다며 이 폭행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었는데요. 승 의원님, 참 밥을 안 준다고 살해하고 밥을 또 먹으라고 한다고 살해하고 PC방 갈 돈을 안 준다고 살해하고 가족들끼리 왜 이렇게 사소한 일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최근에 이제 가족 살인, 그러니까 직계 존속간에서 일어나는 살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환경의 변화, 즉 가족 관계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종래 같은 경우에는 대가족 제도 속에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간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 많고 특히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가족 간의 범죄라는 것이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예측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측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 범죄는 분명히 막을 수 있는 범죄, 막을 수 있는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사회 구조에서 어떤 관심이 떨어져 있어서 이걸 막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가족 간의 하나의 가족, 하나의 어떤 마음이라는 걸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계속 쌓이게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반드시 용서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많이 이제 보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각자의 공간에 살고 있다가 이제 평일 이런 거와는 달리 휴일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어떤 우리의 그 세시 풍속의 의미가 있는 날에서 솔직히 추석 다가오잖아요. 추석 때 빠지지 않는 사고들이 그런 일들이 그래서 추석 때에도 이 분들 사실 이제 서로 간에 말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아픔을 건들게 되면 평소에 같이 살 때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할 수 없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번 같은 추석에서는 정말 서로 간의 감정을 이렇게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이렇게 서로 간에 배려하고 공감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